안녕하세요. 여행강아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드뮤지엄 이처럼 작은 존재들 도슨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영상은 제주여행 3일차에 딸려있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포드뮤지엄이 너무 좋아 도슨트를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이 전시 도슨트 먼저 보시고 꼭 보시길 바라며 저는 빨리 도슨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빨리 들어가시죠. 전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전시 안에 있는 게 아닌 야외에 있는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도뮤지엄의 정말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김웅석의 곰 같은 형태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작품은 정말 곰일까요? 가까이 다가가 보면 마치 검은 비닐봉지를 여러 개 묶어 만든 커다란 곰처럼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작품은 단단한 청동 조각입니다. 김홍석 작가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예술의 주인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작가는 포장재나 비닐봉지처럼 원래는 무언가를 보호하거나 감싸는 부수적인 것들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물건들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쉽게 버리지만 작가는 오히려 그것들을 거대한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목인 곰 같은 형태 역시 흥미롭습니다. 작품은 분명 곰을 떠올리게 하지만 정확히 곰이라는 꼭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곰 같은 이라는 표현 속에는 모호함과 상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관람객마다 서로 다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 의도한 것이죠. 김홍석은 현대미술이 무엇을 예술로 인정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온 작가입니다. 이 작품 역시 길거리의 평범한 비닐봉지가 미술관 안에서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와 위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예술은 특별한 재료로만 만들어져야 할까? 우리가 한찼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새로운 의미가 숨어있지 않을까? 김웅석의 곰 같은 형태는 바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현대미술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오프닝이 끝나고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 전시가 시작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전시가 아닌 여러 테마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분명 지루해하지 않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품들도 별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도 분명 좋아하실 것 같다고 믿습니다. 다음 작품은 모나 하툼의 Remains to be Seen, 우리말로는 아직 보아야 할 흔적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폐허가 된 도시의 잔해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래된 유적의 흔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익숙한 일상의 물건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나하툼은 전쟁과 망명, 그리고 고향을 떠난 살아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안, 상실, 소속감의 문제를 꾸준히 탐구해온 작가입니다. 그녀에게 집과 일상은 편안함의 공간인 동시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Remains to be seen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 속 Remains는 남겨진 흔적이나 잔해를 뜻하는데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기억과 역사를 의미합니다. 작품을 이루는 재료들은 원래의 기능을 잃은 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이는 전쟁과 이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해가는 인간의 삶과 기억을 상징합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변하는 순간 관람객은 자신의 일상 또한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나하툼의 작품은 직접적인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남겨지고 무엇이 잊히는가? 우리는 어떤 기억들을 아직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작품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눈앞의 흔적들이 개인의 기억인지 역사의 잔해인지 혹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모나하툼의 Cells입니다. 제목인 Cells는 영어로 세포를 뜻하기도 하고 감옥의 독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처럼 하나의 단어가 가진 두 가지 의미를 통해 생명과 통제, 자유와 억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작품을 보면 철제 구조물 안에 여러 개의 구체가 놓여 있습니다. 이 유리 구체들은 현미경으로 본 세포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약한 생명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차갑고 단단한 철제들은 마치 감옥의 철장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관람객은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공간은 언제 억압의 공간이 되는가? 세포는 생명의 단위이지만 동시에 각각의 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여 독립된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 역시 가족, 사회,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지만 때로는 그 울타리가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모나하툼은 자신의 망명 경험과 전쟁으로 인한 상실을 바탕으로 집, 몸, 국경,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작품 속에 담아왔습니다. Cells에서도 안전함과 불안함, 보호와 감금이라는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유리 구체는 아름답고 섬세하지만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상징하며 철제 구조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규범과 경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히 세포를 표현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틀은 우리를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가두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현대미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제니 홀저의 Cursed입니다. 바닥 위에 흩어진 수많은 파편들은 하나하나 독립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각각의 조각에는 서로 다른 글과 댓글, 문장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바닥에서 끝나지 않고 벽면까지 이어지며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제니 홀저는 오랫동안 언어를 예술의 재료로 사용해온 작가입니다. 그녀에게 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기억과 상처를 담은 흔적입니다. 이 작품에서 각각의 댓글과 문장은 마치 인터넷이나 사회 속에서 떠다니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만 보면 작고 사소하지만 수없이 모이면 개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분위기와 힘을 만들어냅니다. 제목인 curse, 즉 주제받은 단어는 저주받은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혐오와 상처, 낙인, 그리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집단적 기억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파편들이 벽까지 이어지는 모습은 개인의 경험이 결코 개인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결국 하나의 거대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포도묘지엄 이토록 작은 존재들의 맥락에서 보면 이 작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는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타인의 말과 기억 위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다음 작품은 제니 홀저의 월드 워 3입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란히 걸린 두 개의 커다란 황금빛 캔버스입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희미하게 남아있는 단어들과 넓은 공백이 눈에 띕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작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었지만 대부분이 검열로 지워진 정부의 기밀 문서를 작품의 바탕으로 사용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내용은 검은 선이나 공백으로 가려져 있어 우리는 몇 개의 단어만을 통해 전체 이야기를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니 홀저는 이 가려진 부분을 평범한 검은색이 아닌 금박으로 덮었습니다. 금은 원래 귀하고 아름다운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금박은 진실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숨기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표면 아래에는 우리가 결코 읽을 수 없는 내용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 정부가 공개한 문서라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투명성일까요? 제목인 월드 워 3, 즉 3차 세계대전은 실제 전쟁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정보 통제와 권력의 문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쟁은 총과 무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국가와 권력 안에서 개인은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부 정보만 접한 채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언제나 알 수 없는 이익과 마주하게 됩니다. 캔버스에 남겨진 몇 마디의 단어와 눈부신 황금빛 공백은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과 영원히 알 수 없는 것 사이의 긴장감을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제니 홀저의 Survivor, You're So Complex That You Don't Respond to Danger입니다. 관객이 앉아서 다리를 쉴 수 있도록 의도된 벤치 위에 한 줄의 문장이 써져 있습니다. 작가는 미켈란젤로가 사용했던 이탈리아산 카라라 대리석으로 만든 벤치에 생존에 관한 통째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말로 옮기면 당신은 너무나 복잡해서 위험에조차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제니 홀저는 1970년대 말부터 Truisms와 Survivor 시리즈를 통해 짧고 강렬한 문장으로 인간의 심리와 사회를 탐구해왔습니다. 이 작품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처음 이 문장을 읽으면 다소 모순적이게 느껴집니다. 위험에 닥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반응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너무 복잡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작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감정,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눈앞의 위험이나 문제를 알아차리고도 행동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갈등, 사회적 위기, 환경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은 인간의 지성과 복잡성이 축복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지만 인간은 상황을 분석하고 의심하고 합리화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행동의 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제니 홀저는 관람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 행동해야 할 순간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와 위기 신호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서로 연결된 존재로서 타인의 고통에 충분히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라이자 루의 Secretary Pants입니다. 라이자 루는 아주 작은 구슬, 즉 비즈를 하나하나 손으로 붙여 거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멀리서 보면 단단하고 거친 구조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놀라운 섬세함과 노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Secretary Pants는 보안 울타리 또는 안전 펜스를 의미합니다. 울타리는 원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집과 재산을 지키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울타리는 안과 밖을 구분하고 누군가의 출입을 제한하며 때로는 사람을 분리하고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라이자 루는 이러한 보호와 배제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작품 속에 담아냅니다. 특히 이 작품을 이루는 수많은 비즈는 혼자서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울타리를 형성합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역시 각각은 작은 존재이지만 함께 모여 공동체와 제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작가는 또 오랜 시간 반복되는 손작업을 통해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표현 뒤에는 수많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인내가 숨어 있습니다. 작품 앞에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울타리는 나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가? 다음 작품은 애나벨 다우의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미국 독립선언문의 첫 구절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즉 인간사의 흐름 속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문장은 한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선언하는 역사적인 말이지만 애나벨 다우는 이 표현을 통해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의 역사는 누구의 목소리로 기록되는가? 여기에 있는 글들은 시민들이 직접 쓴 글인데요. 작가는 언어와 정치, 기업과 권력의 관계를 오랫동안 탐구해왔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험과 국가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서사가 어떻게 충돌하고 연결되는지에 관심을 가져왔죠. 이 작품에서는 역사적 선언문과 개인의 목소리가 한 공간 안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희생 위에서 만들어졌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독립선언문 같은 역사, 거대한 역사는 위대한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이 살아간 작은 존재들의 삶이 모여 역사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작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들은 어디에 남아있는가? 한 사람의 경험은 거대한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애나벨 다운은 거대한 역사적 문장을 통해 오히려 작고 개인적인 목소리의 중요성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음 작품은 수미 카나자와의 신문지 위의 드로잉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문이라는 재료입니다. 신문은 하루 동안의 사건과 정보를 담고 있지만 다음 날이면 새로운 신문에 밀려 쉽게 잊히고 버려집니다. 작가는 이러한 일화적이고 덧없는 매체 위에 그림을 그려 넣음으로써 사라지는 기억과 남겨지는 흔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문은 본래 현재를 기록하는 매체입니다. 전쟁, 정치, 재난, 경제, 평범한 사람들의 삶까지 그날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그 위에 드로잉을 더하면서 정말 잊혀져도 되는 이야기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루가 지나면 사라질 운명이었던 종이가 예술작품이 되면서 평범한 기록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신문 속 글자는 사회 전체의 역사입니다. 반면 작가가 그린 드로잉은 개인의 감정과 기억을 상징합니다. 이 둘이 한 화면 안에서 만나면서 거대한 역사와 개인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라는 뉴스와 한 줄 뒤에는 수많은 개인의 기쁨과 슬픔, 일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작은 존재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역사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정보는 디지털 화면 속에서 빠르게 소비됩니다. 하지만 드로잉은 손의 움직임과 시간이 남아있는 작업입니다. 연필이나 펜의 흔적 하나하나는 작가가 머문 시간과 집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느린 행위는 빠르게 소비되는 뉴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작가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춰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야기들을 다시 바라보자. 다음 작품은 마르텐 바스의 리얼타임 아날로그 디지털 클락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아날로그 시계처럼 보이지만 이 작품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계 안에는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분침과 시침을 직접 그리거나 지우면서 현재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12시간 동안 실제 시간과 똑같이 흘러가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즉 오후 3시라면 작품 속 인물도 정말 3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마르텐 바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간은 정말 저절로 흐르는 것일까? 우리는 시간을 자연현상처럼 받아들이지만 사실 기계의 숫자와 분, 초는 인간이 맞는 약속입니다. 작가는 시간을 차갑고 정확한 기계의 영역에서 꺼내어 인간의 몸과 움직임, 노동과 기다림의 영역으로 옮겨놓습니다. 작품 속 인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바늘을 지우고 그리고 다시 수정하며 시간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평소 스마트폰이나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지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쉽게 잊곤 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의 하루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은 존재들의 노력 위에서 흘러갑니다. 작가는 이러한 현실을 시계라는 친숙한 물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종종 효율성과 연결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빨리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작품 속 인물은 매우 느리고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누군가에게는 길고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작품은 마르텐 바스의 리얼타임 컨베이어 벨트 클락입니다. 작품 속에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여러 사람이 숫자판을 옮기고 배치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계 숫자는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과 협력으로 완성됩니다. 1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시 숫자를 바꾸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마치 공장의 노동자들처럼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지만 그 결과물은 제품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 자체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산업혁명 이후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대량 생산, 효율성, 반복 노동, 정확한 시간 관리가 모두 이 시스템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현대인은 시계에 맞춰 생활합니다. 학교 시간표, 출근 시간, 약속 시간, 기차 시간까지 우리의 하루는 시간에 의해 조직됩니다. 작가는 이러한 현대사회를 거대한 공장처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걸까? 아니면 시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 다음 작품은 사라제의 슬리퍼스입니다. 수많은 작은 화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각기 다른 영상과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하나의 거대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현대인이 살아가는 정보와 기억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Sleepers는 영어로 잠자는 사람들 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잠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기억은 정리되고 수많은 이미지들이 꿈속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사라제는 이러한 과정을 현대사회의 정보 환경과 연결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뉴스, 영상, 사진.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이미지를 접하지만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의식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잠속의 꿈처럼 수많은 정보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새로운 기억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가까이서 보면 각각의 화면은 독립적인 영상입니다. 어떤 것은 자연 풍경이고 어떤 것은 사람의 움직임이며 또 다른 것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 작은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얘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순간들의 연결이다. 과거에는 기억이 사진첩이나 일기 속에 남아 있었다면 오늘날의 기억은 수많은 디지털 이미지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을 보고 또 금세 잊어버립니다. 슬리퍼스는 이러한 현대인의 기억 방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반짝이는 화면들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정보 과잉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진 속 중앙에는 밝게 빛나는 문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문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현실과 기억을 연결하는 통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과거와 미래를 잇는 길,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관람객은 그 길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 작품은 이완의 고유시입니다. 작품 제목인 고유시는 물리학,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고유시란 각 존재가 자신의 위치와 속도에 따라 경험하는 고유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똑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루 24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에게 1시간은 금세 지나가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길고 고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시간, 노동자의 시간, 난민의 시간, 예술가의 시간은 서로 다릅니다. 이완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계를 보고 있지만 정말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가? 이완의 많은 작품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노동과 삶을 다룹니다. 그는 실제 인물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를 작품에 담아냅니다. 고유시에서도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간은 곧 삶과 노동, 그리고 생존의 기록입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기회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동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속도와 효율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밤새 일하는 노동자, 먼 나라에서 온 이주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그들 역시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완은 이러한 작고 평범한 존재들의 시간에 주목하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토록 작은 존재들에서는 두 개의 테마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첫 번째 테마 공간인 유리 코스모스입니다. 유리 전구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곳 안에 숨을 불어넣으면 유리전구와 유리전구가 같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 전구가 고유한 개별자임을 나타내는데요. 신비로운 느낌이 드니 여러분도 숨을 불어넣어 전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테마 공간은 우리는 별의 먼지다인데요. 미디어 공간에 심장 박동 소리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1977년 보이저 우주선에 실렸던 골든 레코드에서 55개 언어로 준하는 인류의 인사말이 공간에 울려 퍼집니다. 작은 존재들의 흐름과 숨결을 느껴보실 수 있으니 이 공간에 들어서서 자기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작품은 부지런한 솔러스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소금기에 줄과 전구가 걸려 있는데요. 작품 제목인 솔러시, 즉 굳어진 바다라는 표현은 언뜻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흐르고 움직이는 공간이지만 여기에 고체라는 말이 붙으면서 우리는 낯선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흘러야 할 바다가 왜 멈추어 버렸을까? 예로부터 바다는 사람과 문화를 이어주는 통로였습니다. 무역과 여행, 이주를 통해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고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국경을 넘어 이동하려는 난민들,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수많은 사람들. 누군가에게 바다는 희망의 길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작가는 바로 이 모순적인 현실을 작품 속에 담아냅니다. 바다는 원래 유등성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솔러시는 움직이지 못하는 바다, 멈춰버린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국경과 제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는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과 차별, 경제적 불평등이 사람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작품은 김한영의 SH202509 외 7점입니다. 김한영의 SH202509 외 7점은 수없이 반복되는 붓질을 통해 시간과 기억, 그리고 작은 존재들의 의미를 탐구하는 연작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부드러운 생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무수히 많은 붓터치가 겹겹이 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유화 물감을 붓끝으로 반복해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한 번의 붓질은 매우 작고 단순하지만 그 작은 행위가 수없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화면을 완성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평온하고 고요한 풍경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는 각각의 붓 자국이 모두 다른 색과 방향,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각각은 독립적인 존재이면서도 함께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작품 제목은 구체적인 서사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제목은 특정한 사건이나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누구나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투명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관람객은 작품 앞에서 자신만의 풍경과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반복을 흔히 단조롭고 지루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한영에게 반복은 시간을 쌓아 올리는 행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작은 습관, 누군가를 향한 관심과 사랑 역시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작품 속 수많은 붓질은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을 보시면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작품의 모습과 가까이에서 보실 때의 작품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여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작품은 송동의 Window Door Screen for Screens No. 2입니다. 이 작품은 베이징 후퉁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철거된 집들의 창문과 문을 수집해
내폭 병풍처럼 재구성한 설치 작품입니다. 작가는 버려진 삶일 속에 남겨진 시간과 기억을 새로운 형태로 되살려냈습니다. 문은 사람을 맞이하고 떠나보내는 경계입니다. 창문은 집 안과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이죠. 평범한 물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아래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창문 너머로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보았고 누군가는 문 앞에서 가족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물이 사라지면 그 안에 담긴 기억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 베이징의 후퉁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함께 살아온 공동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 개발 속에서 많은 집들이 철거되었고 오랜 기억들도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송동은 버려진 문과 창문을 작품으로 옮겨와 개인의 기억이 공동의 역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작품 제목의 Four Screens는 내폭 병풍 형식을 뜻합니다. 동아시아의 병풍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공간을 나누고 이야기를 담는 전통적인 예술 형식이었습니다. 송동은 오래된 문과 창문을 병풍처럼 체험으로써 과거의 일상과 현재의 관람객이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원래는 집의 일부였던 사물들이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기억의 풍경이 된 것입니다. 낡은 나무, 벗겨진 페인트,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손성이 아닌데요. 그것은 누군가가 살아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송동은 새 것보다 오래된 것, 화려한 것보다 평범한 것에 주목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역시 작은 기억과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작품은 쇼 시부야의 맨해튼 핸지입니다. 아름답게 채색된 뉴욕타임즈 신문 35점이 벽면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쪽에는 전쟁과 재난, 갈등을 다룬 기사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같은 날 아침 작가가 바라본 고요한 하늘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작가가 팬데믹 시기부터 이어온 작업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를 접합니다. 전쟁, 재난, 분열, 슬픈 사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밖에서는 언제나처럼 해가 떠오르고 하늘은 자신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쇼 시부야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합니다. 인간 세계의 혼란과 자연의 평온은 같은 시간 속에 함께 존재한다. 작품 속 신문은 그날의 현실을 기록하고 그 위에 더딥혀진 하늘은 변함없이 이어지는 자연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신문은 하루가 지나면 버려지는 매체입니다. 반면 하늘은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작가는 가장 일시적인 것과 가장 영원한 것을 한 화면 안에 겹쳐놓습니다. 관람객은 원래 기사 내용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 위에 채색된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인간이 만든 역사와 자연의 거대한 흐름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작품 제목인 맨해튼 핸지는 뉴욕 맨해튼의 도로 사이로 해가 정확히 일직선으로 떠오르거나 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고대 유적 스톤헨지가 태양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현대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자연의 질서는 계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과 복잡한 도시 속에서도 태양은 변함없이 떠오르고 지며 인간을 넘어선 거대한 시간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팬데믹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옥상에서 명상을 하고 그날의 하늘을 바라본 뒤 같은 날의 뉴욕타임스 한면 위에 그 풍경을 그렸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은 하나의 의식이 되었고 예술이 되었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자연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다. 다음 작품은 야외로 나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몽고베리의 Love is the Revolutionary Energy인데요. 커다란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질문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거대한 시위나 정치적 변화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로버트 몽고메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증오나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연대,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작품 제목은 Love is the Revolutionary Energy, 즉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적 에너지다 라는 문장은 우리의 가장 평범한 감정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몽고메리의 작품은 그림보다 글에 가깝습니다. 그는 자신을 시인이자 예술가라고 생각하며 짧은 문장을 도시 공간과 전시장 속에 설치합니다. 작품은
관람객은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듯이 작품과 만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각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연인 사이의 사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 약한 존재를 보호하려는 면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연대 감정까지 포함합니다. 작가는 현대사회가 경쟁과 속도를 중시할수록 이러한 사랑의 가치가 더욱 혁명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작품을 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 누군가의 작은 팀들이 내 삶을 바꾼 경험이 있는가? 현대사회에서 사랑과 연대는 왜 더 중요해지고 있을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전하고 있을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도뮤지엄 이토록 작은 존재들 전시가 끝났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전시인 것 같아요. 오디오 가이드도 있으니 도슨들 다 보시고 오디오 가이드도 들으시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테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작품만 지루하게 보는 것이 아닌 테마 공간으로 체험과 작은 존재들의 일상과 숨결을 느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만원, 어린이 6,000원인데요. 제주도민은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주 투어 패스로 갔지만 원가를 내도 정말 아깝지 않은 전시인 것 같아요. 여러 작가들의 작은 존재들의 숨결과 작은 존재들의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 제주도 오신다면 꼭 한번 보셔야 할 전시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포도뮤지엄 이토록 작은 존재들 전시 도슨트를 끝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제주 여행 열심히 하시길 바라며 저는 제주 여행 3일차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